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시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바지. 시바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시바지는 지난날 혼인한 부부 중에서 아내에게 이상이 생겨서 대를 잇지 못할 경우에 다른 여자가 그 남자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일 또는 그 여자를 뜻합니다. 여러 가지로 윤리적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여성의 난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한 수정체를 대리 출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대리모와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대리모는 인공수정으로 수정란만 이식받는 것이지 직접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바제는 조선시대에 정실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경우 사용한 편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려장, 백정각시 노름과 같이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어서 잘못 알려진 낭설입니다. 시바지는 말 그대로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다음에 애만 낳아주고 사라져주는 여자를 말합니다. 고려장 보실 거예요. 고려장. 고려장은 옛날에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산채로 산이나 들에 버리던 풍습입니다. 백정각시 노름을 보시겠습니다. 백정각시 노름. 백정각시 노름은 또 어떤 뜻일까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백정의 여성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던 전통으로 잘못 알려진 일종의 낭설입니다. 시바지가 조선시대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선시대 기록 어디에서도 시바지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바지는 백정각시 노름과 비슷하게나마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 초기까지 있었던 악습이 조선시대의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적자를 통해서 대를 잇지 못할 경우에 조선 전기에는 서자가 대를 이었고 또 적서차별이 심해진 후기에는 양자를 통해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서자는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적자는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이푸는 남편 측의 동성 친족 중에서 계우자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푸 보실까요? 이푸? 이푸는 양자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계후 보시겠습니다. 계후. 계후는 양자가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양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매우 보편화된 문화로 조선 후기의 족보에 이푸가 많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행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푸가 매우 널리 퍼졌고 따로 숨기거나 흠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첩을 통해 얻은 서자가 중후기에는 이푸로 대를 잇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왕실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가 반계로 대를 이었습니다. 반계 보실까요? 반계. 반계는 시조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를 뜻합니다. 철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철종은 조선의 제25대 국왕입니다. 정조의 경우 1762년 사도세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겪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서 왕통을 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입니다.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국왕입니다.
왕가에서조차 적자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는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조선후기 전통대로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에게 자신의 자식을 입부시켜 나름대로 있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또 대군이나 군으로 내려가면 이런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군 보실까요? 대군은 정실왕비가 낳은 아들입니다. 군은 후궁이 낳은 아들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영군은 원래 인조의 3남 인평대군의 6대손입니다. 그런데 순조 15년 28살이던 해에 정조의 이복 동생이자 연령군의 양손자인 은흥군의 양자로 입적되어 남영군에 봉해졌습니다. 왕가에서도 적자가 없을 경우에 반계로 대를 이었는데 하물며 양반이나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제한 없이 첩을 들이거나 양자를 드리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며 아무런 흠도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굳이 10달 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가면서 시바지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조선시대가 폐쇄적인 농경사회임을 감안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음성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암암리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물고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바지를 드릴 정도의 명망과 재산을 가진 남자가 아이만 챙기고 생문은 내보낸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첩으로 드리면 되지 내보낼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집안이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준 여자를 오로지 본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본처가 쫓겨나는 일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본처에게 막강한 배경과 정실분이라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의 권력은 그 배경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만약 시바지가 있다면 이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집안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고, 이런 권력이 주어질 기회를 양반가에서 그냥 애만 챙기고 생모는 버려도 될 만큼 미천한 집안의 여자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속였거나 혹은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친모를 속이기는 정말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출산이 10달 동안 임신을 겪어야 하며 또 혼자서는 하기 힘든 해산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격자가 생기는 것은 덤입니다. 따라서 시바지를 할 정도로 미천한 여자가 와서 애를 낳아주었다고 한들 그 과정은 집안 사람 대부분을 비롯해서 동네까지 소문이 쉽게 퍼집니다. 미천한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라면 집안의 대를 잇게 하기도 부적하고 합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양자를 드리면 보편적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지만 후계자를 낳은 여자는 첩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시바지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 생겨난 이유는 조선이 망하고 유교적 전통이 크게 약화되면서 첩을 두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양자를 드리는 것 역시
유교적 전통을 위한 행위라면서 점차 금지되었습니다. 막상 양자를 드려도 양자들이 희미해진 유교의식 탓에 제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자 일부 문정에서는 어떻게든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해야 해야 했으므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도기적으로 등장한 것이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악습으로 왜곡되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자천재 유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